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수식에서 라이브러리의 텍스트를 보면 자, 다양한 텍스트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분할하는 함수예요. 해당되는 문자를 내가 왼쪽에서부터 분할하겠다. 레프트, 오른쪽에서부터 분할하겠다. 라이트, 중간에서부터 분할하겠다. 미드. 요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외에 텍스트 함수 대소문자 변환도 있고요. 뭐 글자의 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으니까 어떤 텍스트 함수들이 컴활 2급 실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텍스트 1번 시트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1번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생년월일과 성별과 나이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텍스트 함수는 혼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함수와 if라든지 다른 함수와 중첩해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화면상에서 자 1번은 생년월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에서 구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요만큼이 앞에 두 글자죠. 연도가 되겠죠. 연도고요. 그 다음 두 글자가 월이에요. 그 다음 두 글자가 일이 됩니다. 그럼 얘가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연도라 그랬습니다. 자, 연도를 뽑는 거는 왼쪽 끝에서 두 글자리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왼쪽 끝에서 뽑을 거기 때문에 left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 02라는 월과 18이라는 일은 왼쪽 제일 끝이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은 세 번째 글자부터 일은 다섯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뽑을 때는 중간부터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왼쪽 끝에서 몇 글자를 뽑을 거냐, 오른쪽 끝에서 몇 글자를 뽑을 거냐 동일한데 미드만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아니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미드를 첫 번째 글자부터 뽑겠다 그러면 레프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드를 이용해서 레프트를 안 쓰고 미드를 쓸 수 있고요. 라이트를 안 쓰고 미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미드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각각 어떤 식으로 이용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요. 생년월일을 내가 여기서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데이트와 레프트와 미드를 구하자 그랬어요. 세 가지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트는 날짜를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65와 02와 18을 가지고 1965년 2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가 필요하고요. 레프트는 왼쪽에 65 연도를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고 미드는 월과 일을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함수가 두 개면 하나를 안쪽에 쓰인 함수를 먼저 사용하라고 잘라서 바깥쪽 함수에 우리가 붙여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함수가 3개 이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작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는 우리가 날짜 함수 할 때 써요. 데이트, 날짜를 나타내는 형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데이트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띄우면 자, 이렇게 이 자리에는 연, 월, 일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연을 구할 건데 연도를 앞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잘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함수가 left예요. 함수를 중첩할 때 마법사 창을 띄운 상태에서는 앞에 여기 이름 상자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어 자리에 커서를 두고요. 함수 이름 상자 함수 어떤 게 나와 있건 관계없이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레프트를 찾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추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범주를 선택해서 찾아도 되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모두를 선택해 놓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나는 레프트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트에서 레프트 상태로 넘은 상태입니다. 자, 레프트 함수는 칸이 두 개죠. 첫 번째 칸은 어디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 칸은 몇 글자를 뽑아낼 건가? 그럼 첫 번째 칸 내가 여기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끝에서 두 글자를 뽑아내겠다. 65가 뽑혀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이 아니고요. 데이트로 들어와야 되죠. 자, 데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month예요. month는 중간이라 그랬죠. mid가 들어가야 되겠죠. mid를 찾아서 자, mid는 아까 left하고 비교해보면 요게 하나 더 생겼어요. start number, 시작 위치라는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데이트로 들어왔어요. day는 다시 mid로 가서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부터 두 개를 뽑을 겁니다. 데이트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65년 2월 18일이다 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확인했을 때,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5년 2월 18일 날짜 데이터 형태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겠죠. 화면상에서 해당되는 함수들을 우리가 중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별을 구할 건데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요 빼기 뒤에 있는 여덟 번째 글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성별을 구할 거예요. 성별을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면, 자, 보면 이렇게 구하자 그랬어요. 화면상에서 if와 mid를 가지고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if는 조건을 비교하는 거고요. mid는 요거 한 글자를 빼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여덟 번째 숫자가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또는 반대로 2면 여자, 아니면 남자. 그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상에서 내가 원하는 성별을 구할 건데 if에서 mid 함수로 바로 중첩해도 되고요. 지난번 했던 것처럼 mid를 이용해서 잘라서 if에 붙여도 됩니다. 자, 잘라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equal mid. 마법사 띄워놓고요.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뽑을 거예요. 자, 뽑혔어요. 정확하게 1이 뽑혔습니다. 수식입력줄에서 이 꼴 뒷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잘라낸다 그랬죠. 이 꼴은 포함되면 안 돼요. 저 상태에서 if 마법사 창을 띄우고요. 내가 잘라낸 게 조건에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내가 붙이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낸 게 1하고 같으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금방 여기 뽑아낸 게 분명히 1이었어요. 그럼 같으냐 1이라고 물으면 맞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뜹니다. 이유는 mid라는 함수가 문자를 분할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문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뽑은 데이터가 1은 맞기는 맞는데 1이 문자 1이에요. 그래서 숫자 1과 비교했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쟤를 문자 1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줘야 맞습니다 라고 뜹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left나 mid나 right를 갖고 잘라낸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맞으면 남 또는 남자, 어떻게 하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남으로 할게요. 틀리면 여. 나머지 채웠을 때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mid라는 걸 이용해서 성별을 우리가 구해봤고요. 자, 세 번째, 나이를 구할 건데 현재 연도에서 현재 연도를 year today 갖고 구하자 그랬어요. 자, today는 오늘 날짜고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year 안에 today가 들어가면 되죠. today는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빼기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글자면 65 요게 뽑히겠죠. 그럼 현재 연도가 2021이니까 2021이 될 거고요. 빼기
요거 두 개를 뽑으면 65인데 얘는 1965니까 1900까지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바로 넣어 볼게요. 자, 이어 안에 날짜 today가 바로 들어오겠죠. today는 굳이 마법사 안 쓰고요. 요렇게 해줘도 동일하겠죠. today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결과를 확인하고 여기서 빼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럼 일단 확인해 놓고요. 2021 나왔다. 단계별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빼기 레프트 마법사를 띄워서 주민번호에 두 글자를 뺐어요. 여기에서 다시 빼기 1900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이어 함수가 today 함수 두 개는 날짜 함수이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이 함수 작업을 했을 때 홈 메뉴에서 보면 이 표시 형식이 날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1900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어 함수나 today 함수이기 때문에 그 날짜 함수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가 서식이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으로 고쳐주면 정상 숫자로 보일 겁니다. 나머지는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과 성별과 나이를 여러분들이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 함수에서 해당되는 거는 left, mid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right 포함해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텍스트 2번 시트에서 보면 lower가 있고요. upper가 있고 proper가 있고 trim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변환이에요. 소문자 변환, 대문자 변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 그 다음에 공백 제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함수 형태들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면 돼요. 자, lower라는 함수를 찾아서 설명을 보면 소문자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보이죠? 모든 게 소문자로 변환돼요. 자, 마찬가지 모든 걸 대문자로 마법사 안 들어가도 되겠죠. 모든 걸 대문자로. 프로퍼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첫 번째 글자만 문단의 단어에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공백이 있을 때 보이죠? 여러 칸이 있을 때 하나로 또는 앞에 뒤에 공백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해 주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필기 시험에는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문자 텍스트 함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